자식 농사 잘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농사 다 망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뱉은 당신의 그 한마디가 금쪽 같은 내 자식의 가정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지만 그 이혼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건 부모 인생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조금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혼 제조기가 되어버린 이 시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견 좀 하면 어떠냐. 하지만 그 잘되라는 소리가 사위 가슴에 못을 박고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고 침범이며 결국엔 자식의 행복을 앗아가는 저주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어느 환갑을 넘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외동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워 장가를 보냈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며느리가 밥은 잘 차려주는지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는지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반찬을 해준다는 핑계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 검사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겠지만 그 집안에서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랑 사는지 당신이랑 사는지 모르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거봐라, 내 아들 고생시키더니 심성도 못됐다. 차라리 잘됐다.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 구독자님들,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일까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지켜준 게 아니라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아들의 가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긴 겁니다. 두 번째는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운 딸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착한 사위를 데려왔을 때 장모님은 사사건건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사위는 이번에 외제차를 뽑아줬다더라. 자네는 언제까지 그 좁은 전셋집에 살 건가? 사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놓으면서도 장모님은 당당했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위는 처가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게 됐고 딸은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사위가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여자지만 당신 장모님은 견딜 수가 없다. 이때도 장모님은 말합니다. 능력도 없는 게 감히 내 딸한테 이혼을 요구해? 잘됐다. 내가 돈 대줄 테니 새 출발해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자식의 독립을 방해하고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린 파괴자였을 뿐입니다. 50대, 60대가 된 우리 세대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참는 기술입니다. 자식의 집 문턱을 넘기 전에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 전에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는 그 잔소리를 먼저 삼켜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식의 가정에는 찬바람이 불고 우리가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자식의 독립심은 죽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며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을 희생해 자식을 키워낸 부모들이 결국엔 자식의 가정을 깨뜨리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상심리와 소유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았으니 내 청춘을 바쳐 키워냈으니 자식의 인생 중 절반은 내 지분이 있다고 말이죠. 특히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속엔 말 못할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기죽는 꼴은 못 본다. 이 짧은 두 문장 속에는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무의식적인 상실감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할 때 어머니는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지적하고 아들 밥을 잘 챙기는지 감시하며 시어머니로서의 권력을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어머니, 냉정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다른 여자의 남편이자 새로운 가정의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깎아내릴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지고 아들의 가정은 숨막히는 전쟁터가 됩니다. 딸을 둔 부모님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자란 딸인데 내 딸이 아까워서 어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결혼 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부모는 돈과 도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전셋집 자금을 크게 대주거나 손주들의 육아를 전담해주면서 은연중에 사위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을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애를 봐주는데 이 정도 간섭도 못하나. 돈과 노동을 거대한 미끼로 삼아 사위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딸의 가정을 부모의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무서운 집착일 뿐입니다. 사위는 처가에 갈 때마다 혹은 장모님의 잦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가의 은혜에 평생 빚진 자인 양 매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죠. 이런 숨막히는 우위관계가 지속될 때 사위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가 결국 이혼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가장 흔한 변명은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물론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지혜도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겠지요.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꾹 참고 살았던 시댁의 질서와 아버지가 묵묵히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낡고 무거운 옷입니다. 자식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여기에 양가 부모가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집안과 집안의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딸이 펑펑 울면서 전화를 걸어올 때,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올 때 같이 분노하고 내 자식 편을 들어주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어른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 단호하고 무심해 보이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내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의 삶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슬프고도 뼈아픕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20대와 30대는 오직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데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나라는 고유한 존재는 희미해지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무거운 이름표만 남은 채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왔지요.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마침내 내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의 삶 주변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고 반찬을 나르고 손주를 봐주겠다는 핑계를 만들면서 말이죠. 내가 아직 자식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자식의 가정에 자꾸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던 날 의사가 육체의 탯줄을 끊어주었다면 자식이 결혼하는 날에는 부모 스스로 마음의 탯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탯줄을 끊어내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지독하게 아플 것입니다. 서운함이 밀려와 밤잠을 설치고 자식이 야속하게 느껴져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가장 위대하고 고독한 과정입니다. 거대한 고목나무 밑에서는 어떤 새싹도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고목이 넓은 그림자를 거두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줄 때 비로소 어린 나무는 자신만의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관리하려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어찌 해먹는지 궁금해할 시간이래. 나와 평생을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세요. 사위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걱정하고 비교할 시간에 내가 평생 미뤄두었던 취미를 찾고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즐기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가장 고결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큰 소리를 치고 통제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고 스스로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자식이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 스스로 도움을 청하며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50대, 60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품격 있는 어른의 뒷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침묵의 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약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50대, 60대 부모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철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선 연락 후 방문의 원칙입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가 되는 길입니다. 둘째, 평가하지 않기입니다. 며느리의 살림살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의 씀씀이가 조금 아쉬워 보여도 그것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 집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이런 무심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부부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그저 맛있게 잘 먹었다.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사니 보기 좋다. 이 따뜻한 칭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대가 없는 지원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면 그 돈과 함께 통제권도 영원히 넘기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보태줬는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지 마십시오. 조건이 붙은 돈은 자식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도움을 주셨다면 쿨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갚아 나가도록 한 걸음 뒤에서 응원만 해주셔야 합니다. 구독자님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간 아주 귀하고 독립적인 손님일 뿐이죠. 손님이 떠날 채비를 하면 웃으며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무사히 가도록 축복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픈 회초리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구독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녀의 독립된 가정을 존중하기 위해
혹은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막기 위해 구독자님들만의 지혜롭게 거리 두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다른 많은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